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임명안이 제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나라를 만드는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 개혁 방안에 얼개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하자고 하는데 제도 자체의 틀을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 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사실상 이끌어가고 설계하는 분이 최근 조금 기류가 변한 검찰개혁 방안을 말씀하신 내용이 화제인데 그 부분 모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 4법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1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때 검찰개혁 TF를 만들었고 그 TF 단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 TF에서 만든 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당론에 준할 정도로 충분히 논의했던 안이죠. 그래서 그게 현재는 논의의 기준이 됐고 물론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별도로 검찰개혁 TF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론 법안을 또 이제 살피면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성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 여야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야당도 논의에 들어와서 충분히 주장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취지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저쪽이 인정하고 들어오고는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늘 똑같은 패턴인데요. 수사기소 분리는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게 디테일에서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선 못한다라고 하면서 딴지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방해하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개혁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서 하자라는 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시간 끌기 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과감하게 배격하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중요한 지점을 본다라고 하면 뭐 토론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라는 이 대전제의 원칙을 깨는 것은 절대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빨리 해달라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논의를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 너무 해결해야 될 민생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 논의는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 새로 수사를 하게 될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법무부에는 절대 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난 1기 원내대표단 TF에서도 법무부에 두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을 합의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검찰의 기존 수사 부분을 떼어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데 이걸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가 하나로 다시 수사 기소는 분리한 것 같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이 되고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직 하에서는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계약이다.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되는데요? 법무부는 갈사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로 보내야 된다는 분들도 꽤 있는 건가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 그 주장을 할 것 같고 아. 검사들도 그 의견을 검사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있어요? 예,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왜냐하면 예. 미국의 FBI가 예.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미국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그 모델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법무부에 둬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출발하다 예, 보면 미국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 맞다라고 설득이 되시죠. 지금 일단 검찰 개혁을 당내에서는 제가 나름 책임지고 예. 가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법사위 간사이기도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가고 있는 한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예. 혹은 개혁을 바라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러다 제가 튕겨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얼개를 짠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네, 충분히 예. 가능하고 오히려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당겨질 수 있다고요? 네,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석 전으로요. 네. 자, 그렇다면 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임기제라서 뭐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예. 사실 다음번 총장 인사는 검찰 개혁에 예.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명이 돼야겠죠. 윤석열 씨도 그때 신념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임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속인 것인데요. 예. 속이면 않을 안 되죠, 만한. 이제. 예. 이번 정부에서는 속지 않아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 검증을 당연히 거쳐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예. 그래도 그 소신, 확실한 그 신념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예. 임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을 최대한 검찰개혁 이후에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과 예. 중수청으로 사건이 잘 이관돼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습을 잘 해줄 예. 그럴 분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을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를 찾는데 당정이 협의합니까? 보통은 안 하는 것으로는 알고 예. 있는데요. 예.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예. 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뭐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긴 한데요. 예.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도 이번에는 뭐 한번 임명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해봤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검찰개혁은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의 출몰도 있지만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면서 실기한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검찰이 결집해 언론과의 짬짬이로 여론에 영향을 주면서 저항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혁의 대상에서 졸지의 주체로 변신한 내부자들도 언제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분열은 금물입니다. 호시탐탐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검찰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해체 수준의 단호한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